몰락한 왕족 신분에서 잘생김 그 하나로 여왕의 남편이 된 남자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 외모가 뛰어났고 훤칠했는지 당시 18세의 해군사관학교 생도였던 그를 보고 소녀였던 순진무구한 13살의 공주는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첫눈에 반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왕족 간의 정략 결혼이 기정사실이었던 당시 유럽에서 결국 이들은 그 틀을 깨트리는 연애 결혼에 성공하게 되었는데요. 릴리벳이란 이름으로 불리던 그 철부지 어린 공주는 아직까지도 그 자리를 굳건히 지키는 영국의 여왕 엘리자베스 2세이며 훤칠한 해군사관학교 생도였던 청년은 바로 여왕의 곁을 74년이나 지킨 남자,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필립 마운트 배튼입니다. 1921년 6월 10일 그리스의 코르프라는 섬에서 안드레아스 왕자와 영국 빅토리아 여왕의 후손인 앨리스 왕자비 사이의 막내 아들로 덴마크의 그리스의 왕자라는 막강한 호칭을 쥐어진 채 필립은 세상에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재미있는 사실이 있는데요. 그의 호칭에 그리스가 들어가 있지만 그에게 그리스인의 피는 단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필립의 가문은 덴마크와 노르웨이 왕을 배출한 독일계 글릭스부르크 왕가였는데 독일 혈통의 가문이 그리스의 왕자라니 뭔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1821년 그리스가 오스만 투르크에서 독립할 때 유럽 열강들이 지원을 하였고 그 후 낙하산으로 자신들의 가문 사람을 그리스의 왕으로 앉혔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그리스인의 피가 단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던 것이었죠. 당시 그리스의 왕 콘스탄티노스 1세가 필립의 큰아버지였으며 그의 위로는 누나들만 4명이 있었으니 로얄 패밀리를 이어나갈 혈통이라 생각하면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는 화려한 삶을 누렸을 거라 당연히 생각하실 텐데요. 왕족이란 타이틀에는 어울리지 않게 필립의 어린 시절은 다사다난 불운의 연속이었습니다. 필립의 아버지 안드레아스는 그리스 왕위 계승 순위에 자신의 이름이 올려져 있었지만 그 차례가 너무나도 밀려 있었기에 현실적으로 왕위에 오를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군대를 지휘하는 장교로서 경력을 쌓게 되었는데요. 1919년부터 1922년까지 이어진 민족주의의 충돌, 그리스 터키 전쟁에서 결국 그리스가 참패하게 되었습니다. 성난 국민들과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선 어느 누군가가 그 패전의 책임을 떠안아야 되잖아요. 1922년 9월 27일 그리스의 왕 콘스탄티노스 1세는 강제 퇴위를, 전쟁에 직접 참여했던 장성 안드레아스 왕자는 사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필립을 포함한 가족들은 강제 추방의 위기에 당면하게 되었습니다. 한 왕족의 가문이 하루아침 사이에 몰락하고 말았던 것이었죠. 하지만 위기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이 있기 마련이라고 이 난국을 벗어날 구원의 손길이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필립의 어머니 앨리스 왕자비는 영국 빅토리아 여왕의 증손녀라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영국의 왕가인 윈저 왕조의 창시자이자 현 영국의 여왕 엘리자베스 2세의 할아버지인 당시 영국의 왕 조지 5세가 바로 필립의 어머니 앨리스와 외사촌 지간이었습니다. 조지 5세의 과거를 보면 러시아 혁명 당시 너무나도 미온적으로 대처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사촌동생인 알렉산드라 황후와 황제 니콜라이 2세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을 죽게 만든 슬픈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에 크나큰 충격을 받았던 그였기 때문에 이번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 사촌동생을 위해 재빠르게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리스에서 철수하는 영국 군함에 필립과 그의 가족들을 몰래 승선하도록 해서 죽음의 위기에서 무사히 탈출시키는
첩보 영화와도 같은 결과를 만들어내었습니다. 당시 생후 15개월이었던 필립은 태어날 때부터 지녔던 덴마크의 그리스의 왕자라는 그 호칭에는 걸맞지 않게 비단 침대가 아닌 과일 괴짝을 손 써서 만든 침대에 눕혀져 망망대해를 건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시련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1923년 그들은 프랑스에서 망명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나폴레옹에 대해 들어보셨죠? 그의 동생 류시엥 보나파르트의 증손녀 마리 보나파르트 왕자비가 바로 필립의 백모였기 때문에 프랑스에서 입김이 셌던 그녀의 도움으로 파리 근교의 생클루드라는 곳에 정착하여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몰락한 가문이라지만 왕족이란 이름엔 걸맞지 않게 그들은 가난한 생활을 이어나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머니 앨리스 왕자비는 그리스에서 추방당했다는 충격과 그전과는 너무나도 다른 궁핍한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여 늘 신경쇠약에 시달렸고, 아버지 안드레아스 왕자는 아예 얼굴도 볼 수 없을 정도로 집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린 누이들과 필립은 유럽 각국의 친척들이 보내주는 지원금으로 생활을 영위해 나갔다고 합니다. 1928년 10월에 찍은 안드레아스 일가의 마지막 가족 사진이라고 합니다. 이 사진을 찍고 나서 몇 년 후 이들은 모두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1928년 필립은 외할머니 빅토리아가 살고 있는 영국으로 건너가 쿤의 삼촌 조지 마운트 배튼 후작의 보살핌을 받으며 켄싱턴 궁전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왕족의 교육을 제대로 수행받으며 평탄한 길을 걷는가 싶었지만 또 다른 비보가 그를 찾아왔습니다. 필립이 8살이 되던 1930년 평소 신경쇠약에 시달리던 어머니 앨리스 왕자비가 조현병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고 치료를 위해 스위스에 있는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왕족과 귀족 사회의 평판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엄격하였기 때문에 정신병 환자를 어머니로 두었다는 이유만으로 흠이가 혼사길이 막힐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4명의 누나들은 독일의 왕족들에게 쫓기듯이 서둘러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잠시 동안의 이별이라 생각했으나 어머니의 사랑이 가장 중요한 유소년기에 무려 7년 동안이나 필립은 그녀를 만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안드레아스 왕자도 망명객이란 신분이 성에 안 찼는지 가족을 버리다시피 하고 모나코에서 애인과 함께 생활하며 삶의 목표를 잃었는지 카지노를 전전하며 방탕한 생활을 누리다가 2차 대전이 한참이던 1944년 모나코의 한 호텔에서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필립은 말 그대로 외롭고도 슬픈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누나들이 시집을 간 독일에서도 잠시 머물렀으나 다시 영국으로 돌아와서 학업에 정진하게 되었습니다. 필립은 이 시절부터 인도의 마지막 총독이자 영국에서 미남으로 소문난 작은 외삼촌 루이 마운트 배튼의 저택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루이 마운트 배튼의 아내이자 필립의 외숙모인 에드위나는 백만장자의 상속녀인데다가 그들 사이에는 딸밖에 없어서 필립을 정말 친아들처럼 대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부족함 없는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불행이란 것은 사람이 가장 행복할 때 어느 순간 난데없이 불쑥 찾아오기 마련이잖아요. 1937년 그의 셋째 누나 체실리아 공녀가 런던에서 열리는 시동생 루트비의 결혼식에 참여하기 위해 가족들과 함께 독일에서 영국으로 향하였습니다. 벨기에의 오스텐더 상공지점을 지나갈 무렵 그들이 타고 있던 비행기가 갑자기 추락하게 되었는데요. 이 사고로 당시 26세의 나이에 넷째를 임신한 만삭의 몸이었던 누나는 물론 매형 그리고 어린 조카 2명까지 전원 사망에 이르는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그의 셋째 누이가 사망한 지 불과 몇 달 후에 큰외삼촌 조지 마운트 배튼 호장마저 46세의 나이에
골수암으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16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연이어 가족들을 잃은 그 충격과 상심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실제 장례식 때의 사진이라고 하는데요. 선두 오른쪽에서 검은색 코트를 입고 제복을 입은 군인들 사이에 위치한 소년이 바로 필립이라고 합니다. 셋째 누나 가족들의 장례식에서 그는 근 7년 만에 어머니 앨리스 왕자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에서 화려하게 전성기를 누렸던 그 시절이 너무나도 그리웠는지 다시 왕정이 들어선 그리스로 함께 돌아가자고 아들 필립에게 부탁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둘째 외삼촌 루이 마운트 베튼백작이 필립을 자기 친자식처럼 여기며 그가 받지 못했던 아버지의 빈자리를 진심으로 채워주었기에 필립 역시 루이 백작을 사실상 아버지라 인정하며 믿고 따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영국 해군사관학교에 재학하며 장교의 꿈을 키우던 필립이었기에 미래가 불안정한 그리스로 돌아가기보다는 자신의 꿈에 다가설 수 있는 영국에 남겠다는 선택을 하였습니다. 필립의 어머니인 앨리스 왕자비는 군부 정권에 의해 축출당하는 드라마틱하고 비참한 삶을 극복하지 못해서인지 신경쇠약과 정신분열증에 걸렸다 말씀드렸잖아요. 우여곡절 끝에 병을 회복한 후 종교에 귀의하여 그리스 빈민가촌에 수녀원과 고아원 등을 설립하며 평생 수녀로서 남은 여생을 보냈다고 합니다. 1939년 드디어 필립에게 인생의 전환점이 된 운명적 만남이 찾아왔습니다. 국왕 조지 6세와 엘리자베스 보우스 라이언 왕비가 큰딸 엘리자베스 공주와 작은딸 마거릿 공주를 데리고 해군사관학교를 시찰하러 방문을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당시 18세의 필립은 학교에서 최우수생도로 뽑힐 정도로 성적이 좋았으며 왕족이라는 신분 역시 그를 뒷받침해 주었기 때문에 학생 대표로 선발되어 국왕 일가를 안내하며 공주들을 수행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 만남에서 13살의 소녀 엘리자베스 공주는 훤칠하고 잘생긴 필립에게 첫눈에 반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공주의 신분이라지만 잘생기고 멋진 오빠가 바로 눈앞에 서 있는데 사춘기에 들어선 순진무구한 소녀의 첫사랑이 훗날 74년이나 자신의 곁을 지킨 운명적인 사랑임을 어느 누가 예상이나 했을까요? 필립은 영국 해군사관학교를 최우수생도로 졸업하고 1940년 1월 정식으로 해군이 되었습니다. 그에게 해군은 천직이었을까요? 21세의 나이에 영국 해군에서 가장 어린 나이로 갑판사관이자 구축함 윌리스의 제2지휘관으로 임명되었고 곧이어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여 지중해와 태평양에서 시칠리섬 상륙작전, 영국군 구조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그 뒤 인도양과 태평양으로 옮겨 오키나와 전투에도 참전하여 일본 군국주의자들과의 전투를 이어나갔습니다. 함상에서 2차 세계대전의 종전을 맞게 된 필립은 1945년 9월 2일 도쿄만의 미주리 함상에서 진행된 일본의 항복문서 서명식도 직접 목격했다고 전해집니다. 인류사에 길이 남겨지는 역사적인 사건의 한가운데 그 역시 발자취를 남겼던 거였죠. 나치와 파시스트 그리고 군국주의와 싸우는 그리스의 왕자라는 그 타이틀에다가 활용정점으로 수려한 외모가 베이스로 깔려 있으니 얼마나 인기가 많았겠습니까? 당시 타임지에 필립이 구축함 웰프를 타고 태평양에 파견됐을 당시 그를 본 호주 여성들의 인터뷰가 실렸다는데요. 우리는 모두 완전히 그에게 미쳐 있었다. 그는 정말 사랑스러웠다. 20대의 필립을 본 호주 여성들에게도 그의 잘생김은 어김없이 빛을 발휘하였습니다. 이렇게 필립이 미남 전쟁 영웅으로 인기를 누리고 있을 때
그에게 첫눈에 반한 릴리벳, 엘리자베스 공주는 어땠을까요? 그때 그녀의 방에도 역시나 필립의 사진을 담은 액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요즘으로 치면 사춘기 여학생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아이돌의 사진이나 브로마이드를 방에 구비해 놓는 것과 같은 이치인 거죠. 사실 엘리자베스는 해군사관학교에서 필립에게 첫눈에 반한 이후 짝사랑에 빠져 자신의 마음을 가득 담은 정성스러운 편지를 계속 보냈고 종종 사관학교에 필립을 보러 면회를 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 나이 또래 고등학생 남자가 초등학생에게 관심을 보이겠습니까? 당시 18살의 필립에게 13살의 엘리자베스는 그저 어리디 어린 막내 동생처럼 보였을 뿐 전혀 관심이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엘리자베스의 사랑은 더욱더 깊어지고 공주의 신분에도 불구하고 지고지순하게 참전 중인 그가 걱정이 되어 계속 편지와 음식을 담은 소포를 보냈고 이에 필립은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가끔 답장을 보내는 성의 없는 액션을 취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람 일은 어찌 될지 모르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이 둘에게 미묘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공주가 17살이 되던 1943년, 필립은 본토에서 연말 휴가를 보내며 영국 왕실의 본거지 윈저성에서 왕실 사람들과 함께 크리스마스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때가 세계 2차 대전이 한참 진행 중이었을 때인데요. 영국 왕실에서는 이렇게 상류층 인사들을 초청하여 크리스마스 자선 공연을 열며 전쟁 자금을 모아 곳곳에 기부하는 행사를 가졌다고 합니다. 왕실에서도 모범을 보이기 위해 엘리자베스, 마거릿 두 공주가 직접 크리스마스 기념 무언극 공연에 참여를 했는데 이때 엘리자베스는 자신이 맡은 배역 알라딘을 아주 열정적으로 연기하고 소화하였다고 합니다. 무대 위에서 빛을 발휘하며 그 매력을 선보이는 엘리자베스를 직접 보게 된 필립은 어린 꼬맹이로만 여겼던 그녀의 이런 성숙하고 아름다운 모습에 그녀가 자신을 보고 반했던 것처럼 그 역시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전선을 누비며 남성적인 매력이 넘치는 해군 장교 청년과 우아한 기품을 선보이며 어엿한 숙녀로 성장한 공주. 이런 청춘 남녀가 서로 좋아하는 마음을 확인하였으니 이들에게는 사랑의 불꽃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다시 전쟁터에 나가게 된 필립은 엘리자베스가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선실에 엘리자베스의 사진을 걸어 놓았고 엘리자베스 역시 전쟁터에서 덥수룩하게 수염을 기른 마초적인 필립의 사진을 가장 아끼며 왕궁 자신의 방에 걸어놨다고 합니다. 첫눈에 반한 필립의 마음을 얻는데 성공한 엘리자베스 공주는 아버지 조지 6세에게 자신들의 관계를 알리고 그와 결혼하고 싶다고 솔직한 속마음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잘못 전해지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언론에서는 지금까지도 필립과 엘리자베스 둘이 사귀는 것을 왕실에서 반대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며 대부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합니다. 영화 킹스 스피킹에 그려진 것처럼 공개 연설 때 말을 더듬던 조지 6세는 매사에 소심하고 빈약했던 자신과는 다르게 남자답고 활발하며 자신감 넘치는 큰 웃음소리를 가진 필립을 무척이나 좋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딸인 엘리자베스에게 너는 아직 결혼하기에는 어린 나이이니 조금 더 기다리라고 좋게 만류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1946년 2차 세계대전 임무를 모두 마치고 돌아온 필립은 왕실의 휴가지인 벨모럴 성에 초대되어 한 달의 긴 여름 휴가를 엘리자베스와 함께 보내게 되었습니다. 전쟁의 임무를 모두 끝내고 온 필립은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였는지 20살이 된 엘리자베스에게 청혼을 하고 엘리자베스 역시 이를 당연히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미 둘의 관계를 눈치챈 주변의 중신들과 귀족들이
엘리자베스에게 이것저것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하기도 했으나 사랑에 눈이 먼 그녀에게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엘리자베스의 마음을 얻은 필립은 그녀의 아버지 조지 6세에게 결혼을 승낙해달라고 정식으로 요청을 하게 됩니다. 사실 조지 6세 부부는 필립과 엘리자베스의 결혼을 호의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자신의 사육감으로 영국의 귀족 가문 청년들 중 한 명을 생각하고 있었으며 빅토리아 여왕과 엘버튼 공의 고손자이자 덴마크와 그리스의 왕자 타이틀을 가진 엄연한 고위 왕족인 필립 역시 부마로서 자격이 충분했습니다. 더군다나 2차 세계대전의 영국 해군 장교로 생사를 무릅쓰고 최일선에서 복무하며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그의 모습이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확실하게 입증하였던 거였죠. 하지만 찾고 따지다 보면 문제거리는 언제나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필립의 아버지는 카지노를 제 집처럼 드나들다 객사하였고, 어머니는 조현병에 걸려 병원에 입원한 온전치 않은 몰락한 왕가 출신인 점에다가 무엇보다도 그의 누이들 전부 다 독일계 왕족들과 결혼한 그 사실이 이들의 결혼을 반대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당시 독일의 왕족이나 귀족들은 자이건 타이건 대부분 나치당에 가입했었으며 독일군 장교로도 복무하였는데, 필립의 매형들도 역시 독일 국방군, 심지어는 나치 친위대 장교로도 복무하였습니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치른 직후였기에 독일에 대한 영국 국민들의 민심이 최악이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일반 국민은 물론이거니와 영국의 왕족, 귀족들 사이에서도 이런 가정사를 지닌 필립이 왕실의 사위가 된다는 현실을 탐탁지 않게 여기며 반대하는 여론이 컸다고 전해집니다. 이런 의견들이 영국 내에 만연하게 되자 조지 6세는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엘리자베스의 21번째 생일인 이듬해 1947년 4월까지 둘의 교제를 발표하지 않고 그 사이 여론을 무마할 필립의 신분 정리 작업을 완료하는 조건으로 결혼을 승낙하였습니다. 필립은 이에 따라 1947년 2월 본 성인 안드레아스를 버리고 영국식 외가의 성인 마운트 베튼으로, 이름도 역시 그리스식 필리포스에서 필립으로 바꾼 필립 마운트 베튼으로 개명하였고, 영국인으로 귀화하면서 국적 역시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럽 쪽 왕실들은 종교가 그들 가문의 근본이자 정통성을 나타내잖아요. 그가 믿던 동방정교회에서 영국의 국교인 성공회로 개종하였고, 가장 중요한 그의 뿌리, 덴마크와 그리스의 왕자 신분과 그리스의 왕위 계승권까지 미련 없이 내려놓는 선택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필립은 엘리자베스와의 결혼을 결정한 순간부터 그동안 자신이 살아왔던 인생의 많은 흔적들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1947년 7월 9일, 영국 왕실은 드디어 필립과 엘리자베스의 교제 사실과 약혼을 정식으로 발표하였습니다. 둘의 세기의 결혼식은 1947년 11월 20일 오전 11시 30분에 런던 웨스트민스터 대성당에서 화려하게 거행되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의 상처가 아직 다 아물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의 경사거리를 할 수 있는 왕실의 결혼식은 영국 내를 벗어나 세계의 축제로 큰 이슈를 몰고 오게 되었습니다. 둘의 결혼식에 공식으로 측정된 하객만도 2천여 명에 이르렀으며, 결혼식을 보기 위해 50만 명에 이르는 시민들이 런던 거리에 구름처럼 몰렸으며, BBC 라디오를 통해 결혼식 중계방송을 들은 전 세계 청취자들도 약 2억 명에 달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둘의 결혼식에 필립의 가족들은 단 한 명도 초대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독일 왕족들에게 시집을 간 누이들이 있었으나 당시 반독 감정이 팽배했었기에 참석할 염두를 아예 못 내었고, 요즘처럼 통신이 발달한 시대도 아니었으니 생사를 알 수 없을 정도로 뿔뿔이 흩어졌거나 사망한 상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축복을 받은 결혼식이었으나 슬프게도 정작 필립의 피부치는 그 자리에 설 수 없었습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정말 신기한 게, 이때는 필립도 이미 놀란거리들을 완전히 정리한 상황이었고, 영국군 현역 해군대 위에다가 키 크고 훤칠한 미남의 자태를 선보이게 되자 역시 우리 공주님의 신랑감으로 안성맞춤이다, 이렇게 영국 국민들의 열렬한 지지와 축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극적이고도 어렵게 결혼에 성공한 필립과 엘리자베스. 이후 그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필립은 왕립해군대학의 교관직을 맡았고, 그 후 지중해 함대의 부장직을 역임하며 승승장구, 걸림돌 없는 군복무 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더군다나 1950년에는 소령으로 진급하여 지중해 함대 소속 호위함 맥파이의 함장에까지 임명되는 쾌거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영국인들이 사랑하고 아끼는 왕실의 사위, 부마라는 타이틀이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그의 인생에 전혀 영향이 없었던 건 아니었겠지만, 이것도 당연히 개인의 능력이 뒷받침돼야 이룰 수 있는 결과물이겠죠. 2차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대내외적으로 쌓인 수많은 문제를 해결하느라 극심한 스트레스로 쇠약해진 조지 6세는 계속하여 건강이 악화되었습니다. 이에 그는 1951년 자신의 딸 엘리자베스를 국왕대리로 임명하였고, 필립은 그녀와 함께 영국 연방을 순방하며 자신들이 맡은 임무를 수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케냐에 체류하던 1952년 2월 6일, 갑작스런 조지 6세의 부음을 접하게 되었고, 자신의 부인 엘리자베스가 여왕으로 즉위했을 때 대관식에서 필립은 무릎을 꿇고 신하로서 충성을 맹세하였습니다. 이때부터 필립의 직업은 해군 장교가 아닌 여왕의 남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쉽게 넘어갈 수 없는 복잡한 문제거리들이 속속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들 앞에 놓인 첫 번째 문제는 왕가의 명칭 변경을 둘러싼 논란이었습니다. 필립을 친아들처럼 보살펴준 외삼촌 루이 마운트 배튼백작이 이번 기회를 통해 자기 가문의 영광을 꿈꿨는지 인터뷰를 통해 영국 왕가의 명칭을 기존의 윈저가 아닌 그래도 남편 필립의 성씨를 따라 마운트 배튼 왕가로 바꾸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조심스레 속마음을 내비쳤으나, 우리나라로 치면 대왕 대비마마, 당시 영국 왕실의 큰 어른이었던 엘리자베스 2세의 조모 메리 왕비는 영국의 왕가는 앞으로 계속 윈저가 될 것이고 이는 원래부터 합의되어 있던 사항이라며 두 번 다신 논란이 일어나지 않게 단번에 못 박아버렸다고 합니다. 서양에서는 결혼을 하면 부인이 남편의 성을 따르잖아요. 하지만 이런 특별한 케이스에서 부인 엘리자베스 2세와 자신의 자식들도 마운트 배튼이라는 성을 쓰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니 영국에서 자식에게 가문을 물려주지 못하는 남자는 나뿐이라고 필립은 자주 섞인 한탄을 하였다고 합니다. 필립의 입장에서는 평범한 가정생활과 그동안 쌓아왔던 해군 경력을 겨우 31살이라는 한참 꿈을 향해 달려가는 젊은 나이에 모두 포기해야만 했으니 이로 인해 즉위 초창기에 엘리자베스 2세와 이혼설이 나올 만큼 갈등이 심했다고 합니다. 또한 여왕의 남편이라는 신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일푼의 얼굴만 반반한 외국인 왕자라는 귀족들의 비아냥과 모욕을 참고 견뎌야만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성 마운트배튼을 쓰지 못하고 왕가의 성 윈저를 사용하는 현실이 가문의 전통과 유지를 제일 중요시 여기는 귀족들 사이에서 두고두고 가장 큰 놀림감이 되었는데요. 사태가 이 지경까지 진행되었으니 결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나서서 남편 필립의 지위를 확실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우선 직계자녀들이 개인적인 이름을 써야 할 때는 마운트배튼 윈저를 쓰게 하였고, 특히 왕위 계승에 상관없는 딸을 비롯한 여성 후손들과 왕족 호칭이 안 붙는 후손들은 마운트배튼이란 성을 그대로 쓰게 하며 남편 필립의 체면을 세워줬다고 합니다. 심지어 여왕 자신도 아주 사적인 자리에서는 마운트배튼 윈저 부인이란 성을 쓰며 자신을 소개했다고 합니다. 필립은 여왕의 부군이라는 위치 때문에 항상 아내보다 한 발 물러서 있어야만 했고, 당연한 이치지만 엘리자베스 2세가 국정을 혼자 살폈기에 그가 정치적인 발언권을 가지는 일은 극히나 드물었다고 합니다. 대신 여왕 대리 자격으로 해외 순방을 하거나 각종 학술단체 또는 자선단체의 후원자를 맡는 등 대내외적인 활동을 실행하였습니다. 훗날 이런 자신을 두고 필립은 나는야 이 세상에서 가장 경험이 풍부한 현판 제막식 전문가라는 농담을 남겼습니다. 여왕의 남편이라는 권력의 중점이 아닌 포지션에 평생 머물며 그의 말처럼 얼굴마담 역할을 하였지만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어느 누구보다 잘 알고 맡은 바 의무를 다하며 순응했던 것이었죠. 그러나 막상 필립은 영국에서 전혀 무시할 만한 위치의 소유자가 아니었습니다. 의전서열상 영국군 최고 계급의 보유자로 영국 육군, 해군, 공군의 원수 계급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2011년도에는 엘리자베스 2세로부터 해군 최고 사령관 직위까지 넘겨받게 되었습니다. 예전 빅토리아 여왕의 남편인 엘버트 역시 필립과 같은 외국인 남편이었는데 빅토리아 여왕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반대로 인해 해군 제독 계급을 수여받지 못하였습니다. 반면 필립은 영국 해군사관학교 장교 출신에다가 이미 본국 그리스 왕정도 없어진 상태라 큰 논란 없이 그 직위를 수여할 수 있었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 역시 자신이 첫눈에 반한 남자, 남편 필립의 길을 살려주었던 것이었습니다. 필립과 엘리자베스 2세는 영국 군주정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해로했는데 금슬이 좋기로도 그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결혼 1년 만에 그들의 첫째 아들 찰스 왕세자를 가졌으며 앤 공주, 앤드루 왕자, 에드워드 왕자 등 총 3남 1녀를 슬하에 두었습니다. 가정적으로 평가하자면 그는 매우 자상한 아버지였다고 합니다. 4명의 자녀들 중 금지옥엽, 하나뿐인 딸인 앤 공주를 가장 아꼈는데 성격도 외모도 모든 것이 자신과 너무나 비슷해서 유독 애정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장남이자 왕위 1계승자인 찰스 왕세자에게는 유독 엄했는데 모든 아버지와 아들이 그러하듯이 찰스 역시 엄격한 아버지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스코틀랜드 시골 한가운데 위치한 고든스턴이라는 기숙사 학교에 찰스가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학교는 필립이 나온 모교인데 매우 억압적인 규칙으로 그 악명이 자자한 곳이었습니다. 후에 찰스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들들 모두를 이곳에 입학시켰는데 찰스는 이 시절을 지옥이자 수용소 생활이라 치를 떨었다고 합니다. 엄격한 교육을 위해서 일부러 이 학교에 보냈지만 또 아버지가 늘 그렇진 않잖아요. 필립 자신이 그 혹독한 생활을 직접 겪어보았기 때문에 똑같이 겪을 찰스를 마음 한편으로는
걱정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필립이 자신을 걱정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은 찰스는 아버지가 절대 그럴 리 없다며 딱 잘라 무시했다는 일화도 있을 만큼 둘 사이에는 골이 깊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약이라고 필립과 찰스 모두 시간이 많이 지나서야 서로를 이해하며 사이가 좋아졌다고 합니다. 여담이지만 막내 에드워드 왕자를 빼놓은 모든 자녀들이 이혼을 경험하였기에 왕실의 가십거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 체면이 매우 손상되었다고 합니다. 자식들과는 다르게 엘리자베스 2세와 남편 필립이 보여준 가정적이며 모범적인 결혼 생활은 영국 국민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데 크게 한몫을 하였습니다.